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그보다 앞서 신석기 시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는 것도 하나의 그 관심의 대상인데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 유물입니다. 남산근에서 발견된 이 비파형 청동검이 있는데, 이 비파형 청동검은 다른 검과 달리 이 손잡이 부분에 한쪽은 여성, 한쪽은 남성, 여기 분명히 남성의 상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성의 상징이 있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재미난 것은 여성은 가슴을 X자 형상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X자 형상의 상징이 놀랍게 우리의 그 청진 농포동에서 나온 이 토를 보면은 정확하게 X자형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 흔히 고조선 지역이라고 표현되는 만주의 남산근 지역에서 나온 이 비파형 청동검의 이 여성의 이 가슴 가리는 X자 형상의 전통은 그보다 앞선 신석기 시대의 농포동 토랑 정확하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미술사적인 어떤 그 표현물은 단순히 미적인 어떤 그 결과물로서 표현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시계열 관계를 논해 보자면 일정한 문화적인 어떤 행태를 또 다르게 표현해주는 그 문화 매개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대영자 지역에서 나온 이 인면 패식인데요. 인면 패식을 보면은 인면 이 두상이 마치 오각형 형태로 방사상의 어떤 그 이 선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 같은 지역에서 나온 비파형 동검과 동경, 그리고 선형 동부라고 하는 도끼가 있고요. 그리고 미송리형 토기라고 하는 형태의 토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오각형 방향으로 방사선이 그 형성이 된 이 인면 패식을 보면은 머리 위에 있는 L1, L2, L3, L4, L5까지의 이 길이랑 이 목 길이에 해당되는 L6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1대 1.73 비율로 확연하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이 그 하나의 또 관점이 될 텐데요. 그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인면 패식을 만들 때에 이 사람은 신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핏줄기가 사방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표현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한 사람을 마치 대공리에서 탈 또는 죽은 어르신으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인물처럼 이 인면상도 얼굴만 이렇게 표현해놨고, 그 대신 이 사람이 존귀한 것은 뻗어가는 빗줄기와 같은 형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곽에 형성이 된 이 라인이 어째서 완벽한 타원이 아니라 마치 말굽 모양이냐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만이산 참성단을 고민해 봤어요. 많은 분들이 만이산 참성단의 상부는 방단이고 하부는 원단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그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거듭 확인한 결과, 우리가 방단으로 알고 있는 이 사각형의 네모꼴 재단은 등변이 아닙니다. 즉 뭐냐면 이쪽에 있는 변의 길이와 이쪽에 있는 변의 길이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즉 뭐냐면 바깥쪽에 있는 변이 더 길어요. 결국은 이것은 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라는 겁니다.
사다리꼴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놓여 있는 이 그 둥그스름한 이 둥근 모양의 제단도 원형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하느냐? 오늘날 그 전방 후원부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나오면은 일본의 묘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전방 후원분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앞부분은 그 네모나지가 않아요. 평형이 사변형으로 돼 있고 뒷부분은 약간 길쭉합니다. 완벽한 원형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제후타라는 거죠. 전방 후원이 아니라 전제, 사다리꼴제. 사다리 모양의 후타. 뒤에는 원형이 아니라 타원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 후타의 이 건축 평면 구성은 일본이 뿌리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그러면 왜 이렇게 타원을 중시했을까? 삼성단도 뒤에가 타원이고 이것도 인면 패식에서의 이 외곽 라인도 타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왜일까? 저는 남화집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 후기의 그 글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요. 거기 남화집에 뭐라고 썼냐면 강화도 참정단은 보본 의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써 있어요. 보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본에 보답한다라는 그 보본입니다. 갚을 보자에 근본 본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본에서의 본은 사실은 어머니랑 저는 연관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려 시대 때에 그 묘청이라는 사람이 대화궁을 짓고 팔성당이라는 것을 졌는데 팔성당에 분명히 모셔진 한 분이 누구냐면 두학천녀인데 두학천녀에서의 두학이라는 것이 그 머리산. 그 두학이 강화도 갑비고차의 만이산이라는 거예요. 그 만이산에 모셔져 있는 두학천녀가 누구냐? 웅녀라는 거예요. 그 웅녀를 상징한다라면 여기서 이 타원이 무엇을 뜻하는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성과 연관된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이것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대영자에서 나온 인면패식은 왜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자궁 모양의 그 테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왜 자궁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 테두리, 이구중 라인에 왜 있을까? 이것은 뭔가 그 모성에 대한 강한 어떤 그 소중함을 반영한 미술적 표현일 수 있다. 아까 남산근 유적에서 한쪽의 손잡이에는 십자 모양의 여성이 분명히 그려져 있었고 그 여성의 아래에는 여성의 상징이 분명히 묘사되어 있어요. 반대편은 남성인데 남성의 상징이 분명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 칼자루에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조화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그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도련한 거냐? 도련하진 않아요.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 왕검조선조, 즉 고조선조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해가 될 법한 환웅과 지상세계의 동물로 상징하는 세력의 한 우두머리로 지칭되는 여성이 결합하지 않습니까? 한 신성한 남자와 한 지상의 신성한 여자가 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나 이 만이산의 참성단이 한쪽은 남성성이요, 한쪽은 여성성이라고 해서 전혀 낯선 어떤 그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면청동 패식은 가운데 인면을 마치 무슨 과일의 테두리처럼 둥그스름하게
구획한 테둘레 안에 배치되어 있다. 테둘레를 둘러싸고 모두 6개의 투공이 이루어져 마치 고대 시기에 출현한 불상의 두강에서 나오는 빛발을 연상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런 걸 우길이라고 하죠. 우길. 그러니까 우길의 표현이 일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면패식을 통해서 신성한 사람의 머리에 사방으로 방사되는 이 빗줄기는 일본만이 갖는 미술적 표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당 인면패식이 지닌 용도와 기능을 전혀 알 수는 없으나 인면의 주변이 빛발과 같은 방사상의 조형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마치 태양과 같은 신성성을 반영한 조형물로 이해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면 빛발과 같이 그 화려한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 신성한 그 사람, 그리고 바깥에는 여성을 상징하는 그것이라면 그 자체도 신성한 남성성과 신성한 여성성이 미술적으로 상징화된 결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요령지방에서 나온 부여인이 만든 청동 도끼 거푸집인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새겨져 있어요. 두 사람이 새겨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또 다른 지역에서 그 발견이 된 이 인면상하고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인면상의 특징은 상부에 두툼한 상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 시대에도 이미 우리 민족은 상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우리의 그 청동기 문화는 BC 10세기를 전후하여 굉장히 왕성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례로서 평안상원 장리 고인돌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어깨를 같이 하면서 둥근 공과 같은 형상 위에 올라타면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건 역시 두 사람이 맞짝이 되어서 뭔가를 함께하는 뭔가 조화와 균재미를 역시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다름 아닌 고인돌에 넣었을까? 이것은 그 관에 묻힌 사람이 이러한 기회와 연관된 제주꾼이었던지 아니면 그러한 제주꾼을 관할하는 관료였던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 고인돌에서 이러한 재미난 어떤 형상의 금속 미술품이 나왔다는 것은 고조선 사회가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명랑했고 그리고 제주를 귀히 여기는 어떤 제주를 소중하게 여겨서 사회적으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도 역시 이 청동기 시대에는 왕성한 문화적인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밀집된 이 대형의 이 주거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듯이 무덤이 직선상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많아졌고 그리고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빚어진 어떤 그 고조선을 특징으로 하는 이 청동기 사회에는 분명히 농경이라고 하는 생업 체계가 보편화됐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대전 괴정도에서 출토됐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농경문 청동기를 보면은 아까 그 부여에서의 인면패식이 구멍이 6개 뚫린 거랑 똑같이 6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깃털을 꽂고 있고 밭과 같은 것을 경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그릇 같은 데다가 뭔가를 넣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안 하고 있어요. 전 가운데 있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봐요. 그 이유는 가운데 중심축사에 수직의 형태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수직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르네 위그가 말한
그 당시 청동기인의 심리적 고백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이것은 중국에서 향로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받침대가 대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연상을 시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농경문 청동기를 보면은 가운데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치 대나무의 한 마디처럼 가운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기둥처럼 생긴 이것이 무슨 용도냐 이거죠. 저는 뭔가를 담기 하는 그릇이 이것과 결합해서 이런 받침들의 어떤 기능을 한 건 아닌가. 그러면은 제가 아까 낭아리에서 한 사람은 여자로 추측이 되고 한 사람은 남자로 추측이 되는데, 여자는 아궁이 같은 곳을 향해서 얼굴을 들이대서 불기운을 더 북돋고 있고,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은 갈불에다 뭔가를 만드는 모습이 맞짝 파트너가 돼서 뭔가를 음식을 조리하는데, 그 조리할 것을 받침들로 형상이 되는 거기다가 얹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얹을 수 있는 것을 그런 봉헌 받침들이라고 하자면, 가운데에 있는 것은 혹시 봉헌 받침들이 아닌가? 왜 봉헌 받침들이 왜 중요할 것인가? 이것은 농경문 청동기의 앞면과 뒷면에 공통적으로 이 수직의 형상이 똑같이 가운데 있어요. 한쪽에만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앞면에도 이게 있고 뒷면에도 가운데 딱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표현한 거죠. 당연히. 그 시대를 살던 구획된 공간 내에 동네가 됐던 고을이 됐던 일정한 영역의 중심에 수직으로 된 봉헌대를 만든 거죠. 진원대를 만든 거죠. 누구를 위해서 봉헌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하게 경외하고자 하는 대상, 이것이 뭐 하늘님이 됐든 뭐가 됐든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인지 해님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이 일정하게 경외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바쳐서 그들의 경외심을 표현하고자 한 일종의 공양용 받침들로 저는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칠포리 암각하에 바로 이런 형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 낭아리에 있는 그 진원대랑 형상적으로 유사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패여 있어요. 이렇게. 응? 의도적으로 이렇게 파놨어. 이것이 마치 뭔가가 쏙 들어가면 딱 맞게끔 이렇게 파놨다 이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여기도 보면 똑같이 돼 있죠. 이렇게 평평한 곳에도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벽처럼 세워 있는 암각하거든요. 누워 있는 거나 세워 있는 거나 이렇게 뭔가가 마치 어떤 타조 알처럼 길쭉한 것이 쏙 들어가게 이게 형성해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자연적으로 저는 빗살무늬 토기와 같이 뾰족한 뭔가가 결합이 될 때 딱 맞다고 저는 추정이 되더라고요. 제 추정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이 칠포리 암각하에 이것이 역시 어떤 경외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봉헌하려는 뭔가를 안착시키는 받침들로 표현됐다면, 농경문 청동기 앞면과 뒷면에 있는 수직의 이 형상도 뭔가를 올려놓는 받침들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많은 우리나라의 이 너럭바위 이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일정한 평평한 어떤 형상의 바위돌에 무수하게 패여 있는 이른바 성혈, 이걸 알굼이라고 하는데, 이 성혈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냐면, 이러한 성혈들이 있을 때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뭐 북두칠성이야 이렇게 맞춘다 이거예요. 이건 뭐 삼태성이고,
그렇게 해서 안 맞춰질 게 없어요, 거의 다. 근데 과연 이러한 그 청동기 시대 때의 이러한 성혈들이 과연 그 정도였을까?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아까 칠포리에서의 암각화에 움푹 패여 있는 것이 뭔가를 경외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봉헌의 어떤 받침들의 의미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 괴정동 출토 농경문 청동기의 앞면과 뒷면에 가운데에 정확하게 똑같이 있는 대나무 대쪽 모양처럼 가운데가 들어가 있는 수직의 어떤 그런 형상처럼 이런 알굼, 성혈이 펴져 있는 이러한 너럭바위도 뭔가 어떤 존귀한 대상에게, 존귀한 대상이 하늘의 햇빛인지 바람인지 구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뭔가 존귀하게 여겨져서 경외할 그 대상에게 뭔가를 올려주고 간절한 마음을 빌기 위한 어떤 받침들로서 이런 바위돌이 적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강에서 2강까지 미술로 보는 동양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3강부터는 좀 더 세심한 기획과 자료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